지금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손을 뒤집어 보세요. 나이 반점이 보이십니까? 얇고 주름진 피부가 보이십니까? 이제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탄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지십니까? 27년간 심장외과 의사로 일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72시간 안에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급성 심장질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간이 심혈관계를 젊게 유지하는 단 하나의 역할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 전역의 수술실에서 흉곽을 열고 망가진 심장을 손에 쥐고 일해왔습니다. 지난달 68세가 되었지만 동료 의사들은 제가 5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제게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치료나 성형 수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주 전 73세 박 여사님이 강남 아파트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아침 6시에 화장실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겐 그녀의 생명을 구할 시간이 4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 검사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간 효소 수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장질환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간에서 시작되어 조용히 몸 안에서부터 파괴해온 전신 노화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화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얼굴의 주름, 매일 오후 느끼는 피로감,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들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간세포에 쌓인 독소이며 지금 당장 당신의 수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4,000건이 넘는 심장 수술을 집도한 후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 늙어 보이는 환자들은 항상 혈액 검사에서 특정 간 지표를 보였습니다. 간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은 피부 노화 속도, 에너지 수준, 그리고 심장이 갑자기 멈출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해독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50세 이상이고 피곤하게 일어나며 피부 탄력을 잃었고 거울을 보면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간은 세포 노폐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매일 간은 수천 개의 독성 화합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순환하며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에너지 시스템을 고갈시키며 가장 위험하게는 심장 주변의 섬세한 조직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료계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주름, 피로, 심장병에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간세포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밝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간의 자연 해독 경로를 재활성화하는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 둘째, 8분도 안 걸리며 최적의 간 효소 생산을 지원하는 특정 아침 루틴. 셋째, 밤새 세포 재생을 강화하기 위해 잠들기 전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조합.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에 대해 들어온 거의 모든 것이 왜 간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수명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독립성을 잃고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시된 간 건강에 진짜 비극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제가 거의 30년 동안 이해하는 데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왜 당신이 얼마나 젊게 또는 늙게 보이는지에 실제 조절센터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73세인 이웃이 겨우 50세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계단 한층 오르는 것만으로도 지쳐있는 이유가 궁금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목 옆에 두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규칙적입니까? 아니면 불규칙하게 박동을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 간단한 테스트는 바로 이 순간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27년간 일한 경력을 가진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4,000건이 넘는 심장 수술을 집도했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수술대에서 보는 대부분의 심장 문제는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환자의 흉부를 열었을 때 보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늙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340명의 한국인이 예방할 수 있었던 심장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 중 87%는 쓰러지기 전날 가슴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극적인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잠들었고 깨어나지 못했거나 시장에 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을까? 답은 당신의 간에 있습니다. 갈비뼈 아래 조용히 자리 잡은 이 장기는 매초 혈류에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가공식품, 환경오염, 스트레스 후에 간세포가 막히게 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 필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년 동안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낸 먼지를 다시 물속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이 혈액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독성 화합물이 온몸을 순환하기 시작하고 세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첫째, 피부의 미세한 혈관을 손상시켜 주름, 나이 반점, 처짐을 유발하여 실제보다 15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세포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여 충분히 잔 후에도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동맥벽에 염증을 일으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저는 12년 전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를 치료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응급 우회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력을 검토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수술실에 계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술 중 혈액이 시럽처럼 비정상적으로 끈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합간 효소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간 기능이 겨우 40% 수준이었습니다. 회복 후 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박 씨가 추적 검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피부 탄력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심장 약물 없이도 심혈관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활력이 넘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간 기능 회복이 노화를 역전시키고 동시에 심장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심장 수술을 집도한 27년 동안 의학 교과서가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잘 생존하고 가장 빨리 회복하고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 젊어 보이는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를 열어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심장 조직이 50대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표준간 효소 수치를 검사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AST와 ALT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빌리루빈은 교과서적으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검사는 간 손상만 측정합니다. 간 효율성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간은 매일 500가지가 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500여 가지입니다. 하지만 노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 65세에 40세로 보일지 70세로 보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2단계 해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2단계 해독. 이것은 간이 독성 분자를 포장해서 몸이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느려지면 독소가 혈류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피부, 혈관, 뇌로 직접 갑니다. 2008년부터 이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세 주요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 사진과 간 기능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단계 해독이 느린 환자들은 눈에 띄는 나이 반점, 깊은 주름, 처진 피부, 그리고 치명적으로 더 많은 동맥 플라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거되었어야 할 독소가 문자 그대로 안에서부터 그들을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간이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은 보호 조치로 지방세포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소들, 특히 환경화학물질과 대사노폐물은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용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에서 전자를 빼앗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피부의 콜라겐을 공격하면 주름이 생깁니다. 혈관의 엘라스틴을 공격하면 동맥이 경직됩니다. 세포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면 에너지를 잃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초의 여사님은 72세였지만 85세처럼 보였습니다. 입 주위의 깊은 주름, 나이 반점으로 뒤덮인 손, 끊임없는 피로감, 심박출률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심장이 절반의 용량으로만 펌프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표준간 검사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고급간 해독 패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단계 결합 경로가 30% 효율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2단계 해독을 담당하는 정확한 효소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표적 영양 계획이었습니다. 글루타치온 생산, 황산화 경로, 글루쿠론산화 능력. 이것들이 간이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과정입니다. 90일 이내에 피부 질감이 변했습니다. 깊은 주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심박출률이 49%로 개선되었습니다.
딸이 성형수술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은 간의 자연 해독 능력을 회복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젊은 간의 비밀입니다. 간은 노화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피부는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은 유연함을 유지하고 활력은 높게 유지됩니다. 느려지면 모든 것이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표준 혈액 검사는 너무 늦기 전까지 이 문제를 절대 잡아내지 못합니다. 의사는 간이 괜찮다고 말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실제보다 빠르게 노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피부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간의 해독 효율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의 자연 노화 역전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거의 매주 수술실에서 이 실수의 결과를 목격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간에는 내장된 청소 일정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심장은 리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92%가 이 자연스러운 주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식사와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이 재생해야 할 때 일하도록 강요하고 해독해야 할 때 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독소 축적이 매일 가속화됩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간은 제가 깊은 재생 시간대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몸이 올바른 상태에 있다면 간세포는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손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3가지 정확한 조건에서만 일어납니다. 첫 번째 조건,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비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식사가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을 7시에 먹었다면 11시 이전에 잠들 수 없습니다. 8시에 먹었다면 자정 이전에 잠들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가 음식을 소화하고 있을 때 간은 담즙을 생성하고 영양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노화 손상을 역전시키는 세포 정화 단백질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간이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간은 항상 재생보다 소화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8시간을 자고도 부어 보이고 지친 모습으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조건, 밤 4시간 동안 혈류에 특정 아미노산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재생 촉발제라고 불리며 이것 없이는 간세포가 복구 과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을까요? 점심때 먹는 정확히 60g의 완전 단백질에서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점심입니다. 왜 점심일까요? 몸이 단백질을 밤 재생에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 사슬로 분해해야 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낮 시간 에너지로 사용되고 밤 복구를 위해 남는 것이 없습니다. 60g이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생선 2조각입니다. 또는 달걀 3개와 두부 1모입니다. 또는 닭가슴살 1조각과 콩 반 컵입니다. 이 양을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점심에 드시면 그날 밤간의 완벽한 재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이것은 간의 아침 해독 배출을 활성화합니다.
4시간의 깊은 재생 후 간은 세포 노폐물과 독소를 담즙에 포장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담낭이 이 독성 담즙을 장으로 방출하여 배설하도록 촉발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그 독소들이 혈류로 다시 재흡수되고 밤새 한 재생이 모두 낭비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환자분이 90일 동안 이 3가지 단계만 따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단지 점심에 단백질을 먹고 잠들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멈추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셨을 뿐입니다. 제 병원에 돌아왔을 때 제 간호사는 그녀의 딸이 대신 온 줄 알았습니다. 피부가 지난 5년간의 진료에서 본 적 없는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활력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염증 지표가 41%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의 자연스러운 설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노화를 역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끔찍한 타이밍으로 그 과정을 우연히 막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젊은 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꿔놓은 3단계 프로토콜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여기 서울에서 제 심장외과 진료에서 완벽하게 만드는데 12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심지어 양치질을 하기 전에 해독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간에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가득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간세포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효소 생산을 37% 느리게 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효소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즉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간의 해독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2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잠자는 동안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음식을 섭취하면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합니다. 간이 해독 모드에서 소화 모드로 전환되고 모든 독소가 혈류로 다시 재흡수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상쾌하게 일어나지만 아침 10시가 되면 다시 지쳐있는 이유입니다. 20분 후 간 활성화 아침 식사를 합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3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십자화과 채소 1인분입니다. 이것은 브로콜리, 양배추 또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2단계 간 해독 효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이 없으면 간은 독소를 제대로 중화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간세포에 저장할 뿐이고 그 독성 간세포는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가공, 단백질이 아닙니다. 단백질 분말도 아닙니다. 진짜 음식 단백질입니다. 달걀 2개 또는 구운 고등어 1조각 또는 단단한 두부 반 모입니다. 이 식사에서 최소 2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간은 단백질에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글루타치온도 없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급속한 노화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들깨기름 1스푼 또는 아보카도 반개 또는 생호두 6개입니다. 간은 세포 재생을 조절하는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 지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 모든 것이 세포가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를 조절합니다. 아침 식사에 지방이 없으면 이러한 비타민은 사용되지 않고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시간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9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닙니다.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간의 일주기 리듬이 영양소 흡수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환자들이 정확히 같은 아침 식사를 다른 시간에 먹고 혈액 검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침 시간대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심시간에 일어나지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점심 식사에서 한 가지 특정한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모든 정제 탄수화물을 제거하십시오. 흰 쌀밥도 안 되고 흰 빵도 안 되고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높은 혈당은 간에 최종 당화산물을 만듭니다. 이것을 AGES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피부의 콜라겐에 결합하여 딱딱하고 주름지게 만듭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고구마, 현미 또는 보리로 대체하십시오. 며칠 내로 가니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매주 병원에서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환자들이 노화 방지를 위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저를 찾아오지만 그들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이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간의 역할에 대해 이해해야 할 5번째 중요한 정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심장 환자들의 식사 시간을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한 환자들은 더 일찍 먹은 사람들보다 간 효소 지표가 34% 덜 효율적이었습니다. 34%입니다. 이것이 70살에 50살로 보이는 것과 70살에 80살로 보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간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는 깊은 해독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 노폐물을 처리하고 제거합니다. 주름, 노인성 반점, 처진 피부. 이 모든 것이 간이 이 야간 청소 주기를 완료하지 못할 때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늦게 과식을 하면 간은 그 중요한 시간을 독소 제거 대신 음식 소화에 써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부에게 건물이 심야 청소를 위해 폐쇄되는 유일한 시간에 저녁 식사를 요리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68세의 강남구에 사는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성 피로와 급격히 늙어가는 피부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완벽했습니다. 채소,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 영양사가 추천할 만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일정에 대해 물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업무 일정 때문에 매일 밤 9시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상승된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수치, 느린 담즙 생산, 불량한 독소 제거. 저는 박 여사를 제가 황금 시간대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에 적용했습니다.
3가지 간단한 규칙입니다. 첫째, 저녁 6시 전에 마지막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십시오. 6시 30분이 아닙니다. 7시가 아닙니다. 6시 전입니다. 둘째, 6시 이후에 먹어야 한다면 간처리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가벼운 것으로 하십시오. 소량의 찐 채소나 과일 한 조각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이나 지방은 안 됩니다. 셋째, 밤 9시 30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간의 자연스러운 해독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45일 이내에 박 여사의 피부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제가 일반적으로 15년 젊은 환자에게서 보는 수준으로 작동하는 간 효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성형시술을 받았느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간의 야간 재생, 주기를 방해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이 늦은 밤 음식을 소화하는 데 보내는 모든 시간은 세포 노화를 역전시키는 데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제거되어야 할 독소가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혈류를 통해 순환합니다. 피부, 관절, 심혈관계에 침착됩니다. 이것이 늦게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 무언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녁 6시 전에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오늘 불가능하다면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새로운 협상 불가능한 규칙으로 만드십시오. 간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젊은 외모를 되돌려 줌으로써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나 복잡한 보충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황금 시간대가 열려 있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이제간 회춘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경고하건대 이것은 건강한 식사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는 것에 숨어있는 숨겨진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난 11년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저는 불안한 패턴을 추적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건강 식사 조언을 종교적으로 따랐던 환자들이 나쁘게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보이는 간 효소 지표를 가지고 심장센터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은 저조차 충격을 받았으며 제가 독성 채소 과부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십자화과 채소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특히 55살 이후에 이런 채소를 많은 양으로 섭취하면 간은 고이트로겐과 옥살산염이라는 화합물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나이의 간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독소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식물 방어 화학물질까지 관리하도록 강요하는 셈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해독 경로가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끊임없는 피로감, 회색빛으로 생기 없어 보이는 피부, 그리고 원인 모를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케일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에는 대량의 샐러드를, 저녁마다 찐 브로콜리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젊음의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간이 익사 직전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담즙 생성이 더뎠으며 지용성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오히려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프로토콜을 사용해 채소 섭취량을 조정한 지 3주 만에 기운이 돌아왔고 피부에 혈색이 되살아났으며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따라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60살이 넘으셨다면 생십자화과 채소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생 브로콜리, 생 콜리플라워, 생 케일, 생 양배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해진 간은 이런 처리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채소를 드시고 싶다면 최소 12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조리하면 이런 문제성 화합물의 80%가 분해되어 노화된 간에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채소를 언제 먹느냐가 어떻게 조리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간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해독 능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이것이 조리한 십자화과 채소를 포함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녁 요geb시 이후에 이런 채소를 먹으면 간이 자연스러운 휴식과 회복 주기 동안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간은 복잡한 식물 화합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재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하나의 타이밍 실수만으로도 단 몇 달 만에 외모에 수년이 더해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신 저녁 채소를 간 친화적인 옵션으로 바꾸세요. 익힌 당근, 잘 익힌 애호박, 찐 호박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것들은 중요한 회복 시간 동안 해독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살펴보세요. 모든 생케일, 생브로콜리, 생콜리플라워를 치우세요. 이 채소들을 계속 드시고 싶다면 완전히 익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만 드시겠다고 다짐하세요. 저녁 식사에는 제가 방금 언급한 더 부드러운 채소로 바꾸세요. 박 여사님은 3개월 후 사람들이 얼굴에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좋은 의도로 간을 독살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힘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젊은 간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7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제한 3단계 프로토콜입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1단계는 아침간 세척입니다.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이 간에 충격을 주고 효소 생성을 최대 40%까지 늦추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담즙 흐름을 활성화하는데 이것이 간의 주요 해독 경로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4주 내에 제 환자의 68%에서 독성 축적이 제거되었습니다. 2단계는 야간 재생 프로토콜입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정확히 이 조합을 섭취하세요. 찐 브로콜리 100g, 참깨 한 큰술, 그리고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된장 한 조각. 왜 정확히 이 조합일까요? 브로콜리에는 간의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참깨는 밤새 회복하는 동안 간세포를 보호하는 세사민을 제공합니다. 된장은 부치르산을 생성하는 특정 유익균을 공급하는데 이 화합물은 간세포에게 노화하지 말고 재생하라고 지시합니다.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세포 회복의 80%를 수행합니다.
그 황금 시간대 전에 정확히 이런 원료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3단계는 제가 독성 회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추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즉시 3가지를 중단하세요. 첫째,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모든 식용유. 이 기름들은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산패되어 간의 해독 경로를 직접적으로 독살합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세요. 둘째, 모든 인공 감미료를 중단하세요. 포장지에 건강하다고 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는 50살 이후 간이 처리할 수 없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다른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매일 아침 5, 6, 7가지 다른 알약을 복용하면 간은 진짜 독을 해독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대신 그것들을 처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살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완전히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주름, 기운 없음, 딸이 실제 나이보다 15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는 대량의 독성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정확히 이 3단계 프로토콜로 치료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8주 만에 피부가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해서 아버지가 1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이치에 맞다면 간이 젊어 보이고 젊게 느끼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닙니다. 아마도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50살이 넘은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늙어 보이고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여러분의 누이, 형제, 친구들. 그들은 오늘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방법,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까지요. 더 이상 밝힐 비밀은 없습니다. 젊은 간과 그와 함께 오는 젊은 외모는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여러분의 통제해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3단계 간 회복 방법 중 어떤 부분을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아침 루틴인가요? 아니면 저녁 영양소 조합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젊어 보이고 젊게 느끼고 싶은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